허리 통증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질환이 있고 많은 것이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통증들이 우리가 뭐가 있냐면 목의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무릎의 통증. 그렇죠? 이 증상 중에서 그래도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허리 통증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환이 뭐가 있나 볼까요? 1번 염좌, 두 번째 디스크. 자, 이 두 개 제일 많이 쓰죠. 또 많이 아니까 협착증. 협착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일명 스테노시스라고 얘기하죠. 또 뭐가 있나요?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전방전이증, 전방전이증, 또 척추 분리증, 또 뭐가 있죠? 알고 있는 것, 뭐 좌골신경통, 또 뭐가 있을까요? 좌골신경통과 이상근육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척추증 그리고 등등등등 표현될게요.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죠.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척추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많이 느끼고 봤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삐었어. 염좌입니다. 스프레인. 스프레인의 개념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동성의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가동성의 범위를 넘어갔다 오게 되면 몸에서 통증이 오는 것이 염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왔다는 거죠. 자, 디스크는 이 질환 자체는 설명할 때는 이거죠. 물렁뼈가 이렇게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물렁뼈가 신경을 눌러서 이 신경에 전달되는 하지 쪽으로 통증과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허리니티드, 탈출되었다. 뭐가? 디스크는 물질이 바깥으로 탈출되는 것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어디에서? 룸바에서, 허리에서. 그러면 허리에서 디스크가 탈출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현대적인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돼 있어서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많은 것들을 케어하고 또 진단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의학적 기준의 수술을 해야 하는 단계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정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있는 부분도 있죠. 내가 과연 이거를 수술을 할 것이냐, 진짜 운동을 하고 재활로 할 것이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판단은 철저하게 본인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십시오, 마십시오라고는 절대로 정해주셔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클라이언트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물렁뼈에 있는 그냥 그대로 요 가운데 있는 수액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오는 증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액이 아예 터져서 번져서 나오는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개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터진 게 더 나쁠까요? 밀린 게 더 나쁠까요? 이거는 뭐가 더 나쁘다고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터진 게 흡수가 더 잘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밀린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줘서 몸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통증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몸은 과연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보게 합니다. 제가 뇌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뇌. 우리는 이제 몸이라는 곳이 있고요. 각 부위가 있겠죠? 자, 몸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몸에서 어떤 부위는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나 어디가 불편합니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뇌는 냉정합니다. 그래, 거기가 불편한데
네가 거기가 불편한 거 말고도 다른 것도 불편하기 때문이니까 평등하게 내가 이곳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깨다. 2개를 보내줄게.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 그러면 이 어깨는 통증이 2개가 내려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나 더 많이 아프다고 신호를 자꾸 보냅니다. 주변까지 아프게 만들어서. 그러면 뇌는 이쪽에다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2개를 통제하고 있는 이 몸의 주인공 있죠. 몸의 주인공. 이 사람은 이걸 못 견디고 약을 먹습니다. 진통제나 이런 걸 먹어서 여기 신경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통증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뇌는 그 액션이 나가지 않죠. 그 액션이 나가지 않으니까 몸에서는 일단 통증을 못 느끼고 사실 나은 게 아니라 뇌로 신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통증 자체는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아프고 낫지 않은데도 동작과 모션은 그대로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 기운이 떨어졌어요. 약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반복될 때 이제 어느 날 약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안 먹었더니 통증이 다시 뇌로 올라갑니다. 뇌에서는 그 통증 있잖아. 조금 지나면 다시 없어질 거야라고 다시 케어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 그렇지 않다면 몸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치료하는 시간을 주되 뭘 해야 돼요? 피를 계속 돌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몸이 중력선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잡아주면서 피를 돌려주면서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는 반응에서 사이클을 돌려놓으면 몸에서는 회복이라는 에너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디스크의 증상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 3번의 디스크. 요추 3번의 디스크는요. 허벅지가 살이 빠집니다.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는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발목에 힘이 빠집니다. 요추 5번과 S1의 디스크는 종아리가 얇아집니다. 그런데 어디에 디스크가 오든 간에 공통적은 엉덩이에 살이 빠집니다. 이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묻으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너브. 너브가 뭐냐면 신경입니다. 신경. 두 번째 머슬. 머슬이 뭐냐면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블러드. 블러드가 뭐냐면 피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은 근육을 지배합니다. 근육을 지배하고 근육 안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보내서 내려가는 피 말고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는 결국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피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이 와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의 에너지가 일부 소실되면 그 신경 때문에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가 얇아지든 발목에 힘이 빠지든 종아리가 얇아지든 엉덩이에 살이 빠지든 이 모든 걸 해결해 주려면 역으로 직접적인 치료의 개념에서 신경치료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무언가를 몸에서 자연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는요. 피를 돌게 해줘서 근육에 자극을 주고 근육이 신경을 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를 풀어주고 또 종아리를 통해서 피가 돌게끔 만들어줬더니 근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겼더니 신경의 에너지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로 우리가 다시 역으로 가보자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요.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저기야. 지금은 현상은 이거야. 그러면 저 문제를 끝까지 쫓아가서 신경만 자극을 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올라갈 것이냐는 답은 우리는 이 답이 거꾸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질환을요. 몸에서 시간의 여유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공감을 합니다. 임상에서 디스크 환자들이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을 많이 보면서
이 과정에서 수술적 요소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연적 요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질환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봅니다. 제가 가끔 기준을 이렇게 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혼자 보실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해결할 수 있고 신경의 에너지가 아닌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한번 스스로 재활적 요소를 한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혼자 걸어서 버스 정류장 한정 정도를 걸을 수 있다면 몸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런 세포가 있습니다.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포를 풀어서 대식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짱가와 같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에너지입니다. 얘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요 한번 손상받으면 치유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 몸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몸에서 한번 손상받아서 그 작은 상처라도 치유가 되는 시간은 거의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은요 한번 자극을 주면 원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원래 시간대로 리셋됩니다. 그래서 수기요법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48시간 주기로 해서 3주를 관리하면 우리 몸에서 치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다. 자, 우리가 설명하는 룸바 디스크 허르니에이티드가 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진짜 좋아질 수 있어? 이런 거 묻습니다. 냉정합시다.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수술하면 한 달이면 끝나는데 3개월 동안 갈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제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거 뭡니다.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을 대서 조직을 절개하고 안에 건드리게 되면 그 안에 근막이 거미줄처럼 연결돼서 서로가 막 연결됩니다. 이 거미줄 끄트머리에는 내장기도 달려있고 또 이종의 신경도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를 끊어서 수술하게 되면 얘가 짧아지고 교차가 되고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얘가 딸려 올라갑니다. 얘는 원래 고유의 움직임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모빌리티라는 단어와 모틸리티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습니다. 원래의 큰 움직임에 이 움직임이 모빌리티고 얘가 자기의 고유한 움직임이 모틸리티가 있는데 한번 건드려 놓으면 얘네가 전부 다 균형이 깨집니다. 깨지게 되면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향성은 확실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낙숫물에도 바위가 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1도의 각도가 시간이 걸면 그 걷잡을 수 없는 각도로 가듯이 수기요법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을 결정을 안 하고 수기요법으로 또는 재활요법으로 오겠다는 사람에게 냉정한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우리 인체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인체의 사이클을 조금은 이해하고 갑시다라고 설명합니다. 뭐냐면요. 통증이 개선되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사이클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통증이 오는 길을 통증기라고 합니다. 통증기. 그리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죠. 그죠? 여기를 우리가 통증기로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통증기가 오고 나면 동결기라는 부분으로 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해빙기라는 단어로 가게 되는데 하나의 사이클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아팠다가 내일 훅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이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이클에서도 통증기에도 심했다가 덜했다가 심했다가 덜했다가 심했다가 덜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떤 중간 사이클에서 이렇게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어느 시점에서 오냐면 통증기에서 동결기의 어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분들은 병원도 갔다 오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 요법들을 다 받아본 상태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 통증이 분명히 일정 사이클에서 몸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줄여주는데 내가 케어하고 또는 재활을 시켜서 이 주기를 줄여주는 거 또는 이 사이클의 폭을 줄여주는 거
줄여서 이 사람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과의 많은 괴리감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허리라는 부분의 증상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질문합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옵니까? 어느 정도의 통증이 옵니까? 잘 때 아픕니까요? 움직이면 괜찮아지시나요? 그러면 이 증상 때문에 본인이 취했던 어떤 것들은 무엇입니까를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뭔지 염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접근 방식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신경이 누릅니다. 누를 때 이 안에 신경은 진짜 요게 신경입니다. 요게 신경인데 얘가 눌려서 이 신경까지 누르는 증상을 우리는 스테노시스, 관협착이라고 부릅니다. 관협착이 두 가지로 나누죠. 노인성으로 오는 관협착증, 그거는 수술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 고통스러운 거고, 질환적 개념에서 오는 이 디스크와 같이 더불어 오는 이 스테노시스는 분명히 치료와 시간과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을 때는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에 에너지가 줘서 혈액순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좋아지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수영장에 가가지고 버터플라이를 하고 있으면 허리가 더 망가지게 됐죠. 개구리 수영, 접영을 해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서 전체적인 순환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운동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무조건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장부의 기능과 에너지부터 먼저 돌리고 종아리부터 전신의 혈액이 원활해질 때 그 호흡과 더불어서 그 운동을 통해서 피가 돌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디스크와 관엽사증 좀 더 관점적 차원에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을 머리에서 생각을 할 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뒤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쳐다봐야 될 부분과 또 피를 통해서 근육을 살리고 신경을 살리는 과정을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통증이라는 개념. 자, 통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페인. 자, 통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허리의 통증은 여성분들과 남성은 완전히 틀리게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의 남자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신체적 구조적부터. 일단 여자분들은 출산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죠. 네, 그죠? 그리고 호흡 자체가 남자보다 복식호흡을 잘 못하죠. 두 번째, 체지방량의 양이 많죠. 남자보다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의 출산력과 더불어 호흡에 영향이 있고 장부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허리의 대부분의 통증은 변비 쪽하고 장부 쪽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 두 번째는 자궁의 기운과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올 때는 첫 번째 허리 증상은 한번 봐줍니다. 왜? 현재 불편하다고 하니. 그리고 그 사람과 설명하면서 그 출산력과 더불어 여성분들의 산부인과적 개념의 질환도 한 번은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궁에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진짜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남성들의 통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허리가 아픈 이유, 허리 자체의 통증. 두 번째는 허리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력. 우리는 정의 에너지, 몸의 힘의 에너지라고도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증상을 무조건 불편하다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을 쫓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아픈 게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허리에 MRI를 찍어보면 과연 그 속에서 몇 명이 디스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운적 에너지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허리를 설명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지금 증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일정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테크닉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중에 여러분들은 피를 돌게 해주고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장부의 호흡과 장부의 기능들을 해서 몸에서 충분한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줘서 몸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상황에서 딱 잘라버리고 약이 들어가고 통증 없애, 증상 없애, 바로 움직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는 통증과 오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동작과 장부들의 움직임이 벌써 변화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들의 변화를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몸에서 정상적인 동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어요통 또는 요즘은 기요통도 신어에 많이 포함을 시킵니다. 기억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있듯이 많이 분류합니다. 뭐 좌섭요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좌입니다. 또 한요통, 차가운 기운에 있을 때 허리 아픈 겁니다. 4번 뭐 습요통, 우리가 좀 눅눅하고 추운 데서 누워 있을 때 허리가 아픈 겁니다. 또 5번째 어혈요통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어혈요통, 어혈. 자, 이 단어가 몸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을 전부 다 현상적 요소보단 몸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에서 답을 찾은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진짜 디스크만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스테노시스, 관협착증만 있을까? 그런 거죠. 과연 저 사람이 피지폰 신드롬, 이상근육만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사이아티카 너브에 있는 신경에서 문제가 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하나의 증상과 다른 증상이 중복되어서 효연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을 이해할 때는 일단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디스크인지. 그리고 반드시 내가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의사 선생님들은 이 판단이라 안 쓰죠. 뭐라 그래요? 진단이라 쓰죠. 우리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판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불편하셨나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꼭 물어봐야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상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나요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보는 관점이 저 사람의 말과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줘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인터넷 세상이 됐고 손으로 검색하면 모든 게 다 나오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어서 다리가 저립니다. 종아리가 얇아졌어요라는 기계적인 숫자를 외우고 종아리를 쟀더니 어라? 허벅지도 얇아져 있는데요. 어라? 발목에 힘도 빠져 있는데요. 어이구, 엉덩이도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은? 병원에서는 4번과 5번 디스크라 해서 발목과 엄지발가락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야 여러 군데서 와 있네. 맞아요. 증상은 고객이 현재 호소하는 자리를 하나를 지정해줘서 그걸로 알고 왔지만 이미 몸은 몇 가지의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아서 4번과 5번의 디스크가 있다는 것을 케어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디스크 수술 후에 아니면 치료 후에 또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고 허리가 아픕니다. 왜? 두 번째 자리인 곳에서 다시 증상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의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현재의 증상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고객에게 잘못하면 혼돈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5자리, 그 다음에 매듭, 그리고 호흡, 혈액순환, 그리고 중력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피가 돌게 해주고 이 사람의 스스로의 증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근력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패턴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허리 테크닉은 일정한 몸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시간만큼 이 고객이 끈기 있게 치료에 참여해서 몸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